근데 코너링은 정말 좋네요. 아, 좋아요. 어휴. 에이! 큰일 났어 지금. 전화 오게 생겼어 지금. 에이, 운전할 때 감정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큰일이 왜 좋아졌지?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신형 코나의 풀옵션 모델은 아니죠. 풀옵션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일 비싼데, 오늘 시승차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고 1.6L 터보의 N9 요걸로만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1.6L 터보의 N9 기본 모델로 하면은 2,814만 원인데, 이게 사륜구동도 더하고 썬루프도 더하고 테크 패키지도 더하고 빌트인 보조캠도 더하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풀옵션으로 가면 3천만 원이 넘어요. 가장 저렴한 코나도 1,000만 원대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장 저렴한 것도 2,03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그럼 비싸진 거 아니냐? 비싸졌습니다. 가격표상으로는 비싸졌는데 기본 품목으로 된 것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올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오토. 시승 떠나기 전에 이 디자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뭐 디자인 설명은 제가 요 며칠 전에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를 참고를 하세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코나가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왜 이렇게 웃기게 바뀌었냐, 관편성했는데 잘생긴 애들이 아니라 얘는 오락반장 같은 웃기게 생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이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꺼내든 카드는 약간 좀 웃기게 생기고 좀 개성이 있고 좀 말 걸고 싶고 요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게 기본 모델의 디자인이고, N9은 웃기게 생긴 게 아니고 육상선수, 약간 육상선수처럼 좀 달리게 생긴 코나로 디자인을 해서 이건 웃기게 생긴다기보다는 요거는 잘 달리게 생긴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짙은 메탈 느낌으로 이렇게 공기를 좀 확 빨아들이게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 이런 데는 다 막혀 있는데도 다 뭔가 뚫려 있는 것처럼 막 해서 앞부분이 뭔가 다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를 막 빨아들여서 여기 막 미션 쿨러도 있고 인터쿨러도 있고 뭐 쿨러가 많은 듯한데 좀 막혀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이렇게 뚫려서 여기 와류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구멍 같은 거는 있어요. 하여튼 앞을 많이 뚫어서 좀 스포티해 보이게,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넣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존 코나에 비해서 철판 부위는 그대로 썼습니다. 램프류를 비롯해서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싹 바꾼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기존 코나에 비해서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덧대는 부위가 예전에는 이런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도색이 돼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바디 컬러로 도색을 해서 SUV 아니야, 나 막 험로 달리고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깔끔하게 온로드 달리는 육상선수야. 그래서 깔끔한 이런 바디 컬러로 이렇게 도색을 한 것도 기존 코나와는 다른 성격으로 육상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들어가요. 이 N9을 선택을 하면은 다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게 N9 전용 휠이에요. 뭔가 이렇게 회전감이 이렇게 좀 짙게 들어가 있는 18인치 휠에 벤투스 S1 노블2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한국 타이어 제품군 중에서는 좀 고급 라인이죠. 이거를 투톤 색깔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색으로, 지붕을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디 컬러로 해야만 이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모습도 철판 부위는 그대로 놔두고 램프 안쪽, 그 다음에 범퍼 이런 거를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디퓨저처럼 보이는 디테일로 아주 든든해 보이고 좀 잘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상당히 와이드해 보이게 막 이런 디테일들 다 막혀 있지만 양쪽으로 딱 뽑아내고 트윈 머플러 딱 뽑아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컬러는 다이브인 제주라는 컬러입니다. 이 파란색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그런 파란색이 하나 있고, 이게 새로 들어가 있는 파란색인데, 원래 파란색 컬러보다 조금 녹색이 조금 더 들어가서 제주도의 푸른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컬러 같아요. 디리릭. 실내는
N9이라서 이런 검빨 조합 있는 거, 검은색 빨간색 조합으로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N자 들어가 있는 운전대,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파이핑까지 되어 있는, 그리고 N 이런 거 되어 있는 시트, 이런 데코레이션이 들어갔다는 게 좀 N9의 차별점이고요. 신형 코나로 오면서부터는 여기 10.25인치 좀 컴직해진 그런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고급 옵션으로 올라가면은 10.25인치 계기판, 이렇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런 그래픽도 바뀌는 아반떼에 들어간 똑같은 그 계기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코나에서 바뀐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당기는 주차 브레이크였는데 이렇게 버튼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들어갔다는 거 정도가 다른 거고, 나머지는 같더라고요. 디리릭 디리릭. 기존 코나도 1.6L 터보가 있었죠. 근데 그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배기량도 약간 바뀌면서 CVVD 기술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스트림 G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77마력이었는데 198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토크는 예전에도 27 똑같습니다. 1.6L 터보 엔진이 똑같은 블럭이 소나타 센슈어스에도 쓰이고, 신형 투싼에도 또 그 엔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반떼 N9에도 이 엔진이고, 그리고 지금 코나에도 이거 들어가는데, 다 똑같은 엔진에 토크도 27인 거 똑같아요. 근데 마력만 달라. 아반떼 N9은 204마력으로 세팅했고요. 소나타 1.6은 180마력으로 세팅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198마력으로 세팅을 했어요. 토크 27에다가 엔진 회전수를 곱하면은 마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회전수만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토크 밴드도 27 토크가 나오는 게 1500rpm에서 4000rpm까지 플랫하게 27 토크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27 토크 이후에 토크가 쭉 떨어지는 게, 조금 천천히 떨어지게 하면은 204마력까지 가는 거고, 조금 빨리 떨어지게 하면은 180마력짜리로 세팅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 중간 정도로 떨어지게 하면서 198마력으로 세팅을 한 거죠. 아반떼 N9이랑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SUV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쭉 치고 나가는 거를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낮추고 좀 더 안정적인 주행에 맞춰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코나에 맞게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엔진입니다. 기존의 1.6L 터보 엔진 177마력대랑 생각을 해보면은 파워도 늘어나고 연비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엔진이 된 거죠. 그 좋은 엔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CVVD 기술, 밸브의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밸브가 이렇게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거를 타이밍만 조절을 하거나, 많이 열렸다 좁게 열렸다 하는 것만 조절하거나 이랬는데, 이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열렸다, 밸브가 얼만큼 지속해서 열려 있는 이런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거의 밸브 기술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기술이 들어가서 연비도 좋아지고 파워도 좋아지는 그런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갔다라는 거 하고 빨리 지금 출발해야 돼. 디리릭. 시간이 촉박해서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N 전용 서스펜션이래요. 이게 N 전용 서스펜션이고, 또 18인치 휠이 껴져 있으니까 좀 통통통통 튀죠. 승차감은 통통통통 튀는,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역시 팽팽하고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승차감이고, 핸들링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잡아주고요. 운전대 돌리면서 즉각적인 반응이나 뭐 이런 거, 이거 N 전용 스티어링이라는데, 스티어링 반응도 적당히 묵직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반, 2.5회전짜리 2.5회전인데 뭐 반응 좋고, 끝부분 처리까지는 좀 잘 하진 않았지만, 요거는 뭐 좀 프리미엄한 자동차들은 이제 끝부분 처리까지도 이렇게 끝에까지 돌아갔을 때 용수철처럼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것까지 세팅을 하는데, 그런 세팅까지는 안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브랜드다 보니까. 코나를 타시면서 승차감도 나는 좀 중요해. 그러면은 18인치를 하지 마시고 17인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타이어 세팅, 휠 타이어 세팅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제일 이 차의 성격에 잘 맞는 휠을 만든 다음에 1인치나 2인치 정도 큰 휠을 붙여서 폼이 잘 나게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8인치가 제일 큰 휠이잖아요. 그러니까 18인치의 역할은 이런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 N9에도 들어가고, 또 기본 모델에도 좀 폼이 잘 나게, 차가 좀 멋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18인치 휠이고요.
그냥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잘 어울리는 거는 아마 17인치일 거예요. 그래서 차 선택하실 때 제일 큰 휠에 바로 밑에 거를 선택을 하면은 적당히 멋있으면서 적당히 그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아주 민첩하게 잘 변속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식 듀얼 클러치란 말이에요. 네, 숙식 듀얼 클러치여야지 좀 내구성도 좀 괜찮고 그런데 아마 토크 27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는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N 전용 세팅을 해서 그런지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거부터가 뭐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좀 부담되네 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 좋아요. 이거 진짜 시프트 다운 하는 것도 느낌이 좋네요, 아주. 박스 피하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불과 어제 티볼리 에어를 근데 이거는 현대자동차 세팅력이 좋아진 거예요. 요런 이제 뭐 준중형급 이하 세팅력은 전륜구동 기반의 준중형급 이하의 세팅력은 현대자동차가 거의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밀리는 수준 아닙니다. 아주 고급 스포츠카나 뭐 고급차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준중형급 이하는 이제는 뭐 잘하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 코나라 이런 거랑 비교 테스트 지금 티볼리랑 하면은 그래도 차이는 날 거예요. 티볼리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뭐 이렇게까지 막 격하게 몰거나 막 움직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몰기에는 티볼리나 코나나 그냥 몰고 다니시기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또 쌍용도 하고 뭐 다 비슷비슷해요. 띠리릭.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나타 1.6L 터보는 8.16초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반떼는 아반떼 N9 7.57초 나왔습니다. 좀 더 빠르죠? 그리고 기존의 요 코나 1.6 터보가 7.4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게 몇 초 정도 나올까요? 7.2초. 7.2초. 저는 7.3초. 7.2초 대냐? 7.3초 대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터보렉이 조금 있네요. 근데 호쾌하게 잘 나가. 7.9초! 근데 초반에 왜 이렇게 굼뜨게 나갔지, 이게? 네, 36.5m. 제동 거리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7.9초 나왔는데, 뭐, 길들이기 잘하고, 그렇게 되면은, 소나타 센슈어스나, 뭐, 아반떼 N9이나, 이거나, 뭐, 길들이기 잘하고, 뭐, 고급류 넣고, 뭐, 좀 관리하고, 뭐, 컨디션 좋고, 날씨 좋고, 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변속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조금 좀 기록을 단축을 하려면은 초반에 터보가 터지기 전까지 좀 굼뜨게 스타트 되는 게 아마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좀 밟자마자 뭔가 좀 쭉 올라가면은 1초가량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 밟자마자 좀 나가다가 터보가 돌기 시작하면서 또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63. 소음 테스트는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다. 더 61, 63, 64야 거의 다. 62, 63, 64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워낙 요즘에는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잘해서 요즘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장애물 있으면 자동으로 뭐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안전 장비들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 캠도 들어갔고요. 여기 빌트인 캠도 들어갔고요. 여기 블랙박스, 그 내장형 블랙박스가 되어 있는데 하이패스는 기존에 쓰던 윤밀러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네요. 아, 크렐이네요. 크렐. 크렐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괜찮은데요? 크렐이 우리 얘기를 야, 흩어진 나날들만 잘 들리게 일단 세팅해봐. 아니 이게 크렐이 왜 좋아졌지? 크렐이
거의 보스 수준을 넘었을 게 좋아졌는데? 크렐이 이렇게 맑아졌나? 디리링 디리링. 자, 오늘 신형 코나 N9 1.6L 터보 N9을 타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야 돼. 이제 이게 격한 상황에서 막 서킷을 막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여자친구하고 싸울 때. 여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갈 때, 아니면 여자친구랑 막 싸우면서 에이 막 이러면서 할 때, 예, 홧김에 하다가 어떤 차는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 그러지 마. 오빠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니야 나 이렇게 이러다가 깨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빡 이럴 수 있습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자친구랑 싸울 때는 차를 세워놓고 운전에 감정 들어가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디어 오토.